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뇌 기능의 분업화까지 학습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 떠올려 볼까요? 자, 대뇌 겉질의 경우, 자, 색깔이 어떻다? 그렇죠. 회색질을 띈다 이야기했습니다. 신경세포체들이 대부분 모여 있고, 시냅스가 이루어지는 대뇌 겉질은 회색질이다. 자, 대뇌 겉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뇌의 기능, 고등 정신 활동 이런 것들이 대뇌의 겉질에서 일어나게 된다. 자, 기억나죠? 그리고 대뇌 속질의 경우에는 색깔이 밝았어요. 그쵸? 그래서 백색질을 띈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축삭돌기가 지나가고 축삭돌기, 특히 마리집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밝은 백색질을 띈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에요. 대뇌를, 이제 뇌를 이렇게 요 단면으로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대뇌 겉질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자,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뇌가 있으면 뇌의 겉부분, 그쵸? 표면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겉질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어둡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회색질 또는 회백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회색질을 띈다. 이것이 바로 겉질입니다. 그리고 속질은 이 내부에 이 속질 되겠는데요. 색깔이 밝아요. 그래서 백색질 또는 그냥 백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가운데에 뇌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뇌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뇌척수액이 흐르는 그 공간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 대뇌 기능이 분업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배웠었는데요.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시각 중추는 어디에 있다? 그렇죠. 후두엽에 있다. 자, 그리고 청각 중추, 후각 중추는 어디에 있다? 그렇죠. 측두엽에 있다. 자, 그리고 미각 중추, 그리고 촉각과 같은 체감각. 자, 이러한 자, 부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두정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운동령, 운동겉질은 여기 전두엽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을 할 때, 말을 만들어낼 때 우리 말하기, 자, 말을 표현하는 부분, 이게 이제 이렇게 전두엽에 포함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을 학습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손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손해입니다. 대뇌 뒤쪽 아래에 위치합니다. 자, 대뇌처럼 좌우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손해는 대뇌가 수위운동의 중추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 이것을 수위운동이라고 한다고 했고, 수위운동 중추는 대뇌입니다. 손해가 직접 시작을 하지 못해요. 대뇌에서 시작됐는데, 대뇌에서 이렇게 수위운동을 관장할 때 손해가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했었어요. 우리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손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알코올 섭취하면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손해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손해는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중추입니다. 되겠나요? 자, 평형 감각 기관으로부터 오는 자, 정보에 따라서 균형 유지, 자세 유지 이런 것들을 하는 평형 유지 중추이다. 이게 바로 손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간뇌입니다. 추파춥스에서 초콜릿에 해당하는 부분 기억나죠? 간뇌. 자, 관뇌는 시상과 아이고 뭐야?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이 됩니다. 시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감각 신호를 대뇌 겉질로 전달하는 자, 감각 신호의 중개소 역할을 합니다. 감각 신호의 중개소 역할. 그래서 각각의 감각들을 걸러서 대뇌에 적합한 곳으로 보내주는 중개소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후각 이외의 자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각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뇌에 그 자신의 부위로 가게 됩니다. 후각 정보는 시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후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다 원시적인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감각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진화적으로 가장 먼저 생겨난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후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감정, 기억,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감각들 중에서 후각과 관련된 자극,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맡았던 냄새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맡는다. 그러면 굉장히 강렬한 추억을, 그때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들 중에서 후각이 이런 추억을 소환하는데, 아이고,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하는 감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원시적인 감각이고, 그리고 감정과 기억을 형성하는, 자, 이러한 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감각 되겠습니다. 자, 후각은 뭐 요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상이 감각의 중개소 역할을 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상과 시상하부라고 했잖아요. 시상하부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성 뭐라고 했어요? 우리 내부의 환경 일정하게 유지, 조절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온이나 혈당량, 그리고 혈장 삼투압 조절,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항상성 조절 중추이다. 자, 이렇게 항상성을 조절할 때에는 자율신경과 그리고 호르몬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 여기 지금 보면 내분비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분비샘이 바로 우리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분비샘과 호르몬에 대한 내용은 바로 다음 단원에서 학습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가 내분비샘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신경과 호르몬이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자, 이러한 자율신경 내분비샘을 조절하는 중추가 바로 시상하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에 중추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중간내입니다. 우리 추파춥스의 하얀색 막대기 기억나죠? 자, 뇌줄기의 맨 윗부분, 자, 뇌줄기가 있으면 맨 윗부분이 중간내, 그 다음 뭐였어요? 뇌교, 그 다음에 연수,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중간내입니다. 중간내는 뇌 중의 크기가 제일 작고요. 소뇌와 함께 몸의 평형을 조절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공의 크기 조절, 동공반사가 일어나는 중추, 그리고 안구 운동이 일어나는 중추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안중근 이렇게 네, 기억하면 쉬운데 네, 뭐 됐고 뭐 실험 말고요. 네, 그래서 안구 운동의 중추 이것은 어디다? 중간내이다. 되겠습니까? 네, 뇌줄기를 구성한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뇌교. 우리가 인반이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요. 자, 뇌교는 아까 뇌줄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중에 두 번째 부분 여기에요. 그죠? 자, 이 뇌교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와 소뇌 사이 다리 역할, 그 다음에 소뇌의 좌우 반구를 이렇게 연결하고 소통하는 데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중개한다. 자, 그리고 호흡 운동 조절에 관여한다. 여기가 뇌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줄기의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은 어디? 연수. 자, 연수는 대뇌와 연결되는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뇌의 우반구는 우리 몸의 왼쪽을 지배하고 그리고 대뇌의 좌반구는 자, 어디 몸의 오른쪽을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곳은 어디다? 연수다. 자, 그럼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교차되지 않는 신경은 어디서 교차가 되느냐?
여기서 교차되지 않는 것, 연수에서 교차되지 않는 것은 이제 척수에서 교차가 되는데 우리는 교차되는 지점, 연수만 일단 기억하면 됩니다. 자, 교차되는 장소 어디? 연수. 자, 그리고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그리고 기침, 재채기, 하품, 침분비, 자, 요런 데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목 위에서, 우리 얼굴 이렇게 있으면 목 위에서 일어나는 반사, 이것을 연수반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연수반사 이렇게 부르는데 연수반사의 중추, 연수입니다. 그래서 기침, 재채기, 하품, 침분비, 자, 요러한 연수반사에 관여하는 것이 연수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뇌의 각 부분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어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자, 3D 브레인이라고 하는 어플이에요. 자, 그것을 실행하면 이렇게 뇌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가리키는 부분은 이제 펜슬이 딱 그어지지는 않아서 가리키는 부분은 딱 모르지만 자, 이렇게 위아래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그리고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고 크게 확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입체적으로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홀브레인 전체의 뇌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자, 부분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그리고 여기 파란색 뇌줄기, 소뇌, 그리고 후두엽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자, 요거는 어디냐? 뭘까요? 그렇죠. 뇌줄기입니다. 뇌줄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 자, 뇌줄기에서 맨 위에 파란색은 뭔가요? 그렇죠. 중간내. 그리고 중간에 보라색은 뇌교. 그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분홍색으로 그려진 건 뭐야? 그렇죠. 연수. 자, 되겠죠? 중간내, 뇌교, 연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요거는 뭘까요? 네, 소뇌입니다, 소뇌. 자, 소뇌가 대뇌 아래쪽에, 그리고 목 뒤쪽으로 이렇게, 그죠? 자, 뒤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소뇌 구조입니다. 좌우 반구 나뉘어져 있는 모습. 자,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는 뭐야? 그렇죠. 전두엽 그림입니다. 전두엽. 자, 그리고 이것은 시상하부 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지금 그어진 부분이에요. 자, 어느 정도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이죠? 시상하부. 시상하부 초록색. 자, 그러면 시상하부는 시상 아래쪽에 있잖아. 그럼 이 위쪽에 시상이 있겠죠? 시상을 볼까요? 자, 살라무스 이게 시상입니다. 시상이 이렇게 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게 근데 확대하면 조금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고 좀 작게 하면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네요. 시상 하부는 어디였죠? 시상하부 초록색, 시상 아래쪽,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조물을 볼 거냐면요. 자, 요 구조물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중앙에 왜 갈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자, 요 구조물 보입니까? 자, 좌우 반구를 양쪽으로 연결하고 있는 자, 신경섬유들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갈색. 그죠?
갈색 구조물이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좌우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뇌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가 좌방구, 우방구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두 개 방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좌방구와 우방구의 소통을 이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뇌량. 이것도 이제 다리라는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뇌량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되겠죠? 이렇게 뇌량이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구조물은 뭐 다 봤습니다. 다 봤던 거고, 여러분들도 이 3D 브레인 이 어플 다운받아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조를 한번 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봐야 하는 구조물은 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귀엽죠? 다시 홀 브레인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전체 브레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귀엽죠? 자, 됐네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수능 특강으로 돌아갑니다. 자, 척수입니다. 척수. 자, 척수는 우리의 뇌와 척수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 척수에서는요, 겉질의 경우 백색질을 띈다. 대뇌와 어때요? 반대.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요걸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겉질은 백색질이다. 그 다음에 속질은 회색질이다. 항상 회색질을 띠는 건 뭐 때문에? 신경세포체 때문에. 그리고 백색질을 띠는 건 축삭 돌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척수의 단면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단면을 보면 이제 속에 여기에 이제 신경세포체들이 있고 시냅스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겉질을 통해서 이 축삭 돌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여기 겉질은 백색질, 축삭 돌기, 그 다음에 회색질, 여기는 신경세포. 그래서 이렇게 대뇌와 반대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척수에서는 원심성 뉴런과 그 다음에 구심성 뉴런, 자,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나가게 되는데요. 자,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이잖아요. 이 운동 뉴런은 우리 척수의 부분에서 배 쪽,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앞쪽, 여기가 배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등 쪽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나가는다 해서 전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은 전근을 이룹니다. 전근. 앞쪽이어서. 그래서 이 원심성 뉴런은 반응기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자, 운동 뉴런은 여기 근육에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의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은 훅은 등 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감각기관이고 감각뉴런 이렇게 요 방향으로 들어오잖아요. 얘는 후근을 이룬다. 등 쪽 후근을 이룬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심성은 후근을 이루고 원심성은 전근을 이룬다. 그래서 등 쪽으로 몰래 들어와서 앞쪽으로 쑥 나가는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훅은 등 쪽으로 들어온다. 뒤쪽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앞쪽으로 나간다. 뒤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간다. 구심성은 훅은, 원심성은 전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봐요. 그전 수업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번 이 신경계의 이 단어는 좀 암기할 것들이 많고 그런 암기적인 요소들을 문제의 보기에서 많이 물어본다는 거.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척수의 겉질과 속질이 백색질, 회색질 이렇게 이룬다는 것, 구심성 뉴런은 후근, 원심성 뉴런은 전근 이렇게 이룬다는 것, 여기까지 정리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 이걸 한번 구분해 볼 텐데요. 의식적인 반응이다. 이것은 무조건 대뇌가 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한다.
내가 의식하고 움직인다. 내가 지금 이렇게 팔을 움직여서 펜을 움직여서 이렇게 쓴다. 펜슬을 이렇게 펜슬로 이렇게 쓴다. 의식적인 반응, 네, 대뇌가 관여하는 겁니다.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는 행동. 이게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자, 반응 중추가 대뇌가 아닌 것, 이것을 이제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세 군데. 중간뇌와 연수와 척수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이제 무의식적이고 순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뜨거운 물건을 손으로 만졌다. 그러면 뜨거 하고 바로 띄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뜨거운 물건을 내가 만졌는데 바로 띄지 못하고 대뇌로 신호가 갈 때까지 뜨겁네, 떼야지 하고 뛴다. 그러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나는 화상을 입고 말아. 그래서 이런 빠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몸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뇌로 전달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척수등을 통해서 바로 반사가 일어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 반사이고 반응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반사 중추 세 군데에 이렇게 있다고 했었어요. 척수, 연수, 중간내. 먼저 중간내 보면 우리의 동공반사, 안구운동. 자, 동공반사, 안구운동. 여기에 대한 중추는 중간내이다. 이건 아까도 정리했었죠. 그쵸? 이게 중간내. 이것도 이제 무조건 반사됩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온, 이제 쓰러져서 온 환자에게 이렇게 눈에 빛을 비추게 되죠. 동공반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줄기가 살아있는지 동공반사가 일어나는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동공반사의 중추 어디다? 중간내. 그래서 그런 동공반사. 자, 우리의 뇌줄기 중에 하나가 중간내다. 그죠? 자, 그리고 연수반사는 재채기, 하품, 침분비, 자, 요런 데에 관여하는 반사, 연수반사, 그리고 척수반사는 무릎반사, 그 다음에 회피반사. 회피반사가 방금 이야기한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 딱 손을 바로 떼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압정을 밟았다. 어때요? 바로 뛰어야 되죠? 이런 게 회피반사입니다. 그 다음에 배변, 배뇨반사 이런 게 척수반사다. 그래서 척수반사와 연수반사, 자,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목 위쪽으로 일어나는 것들, 이것은 연수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자꾸 목 위쪽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은 척수반사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겠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 이것의 세 중추 기억하셔야 되고 어떤 반응들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반사가 일어날 때 이건 대뇌로 전달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대뇌로도 전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피부에 뜨거운 곳에 됐다. 뜨거운 곳에 됐다. 그러면 피부를 통해서 감각 뉴런이죠. 피부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감각이 감각 뉴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근데 척수반사 바로 띄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F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을 통하고 운동 뉴런 E를 통해서 근육 바로 떼게 만드는 거야. 척수반사가 바로 일어나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한 이 감각은 대뇌로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대뇌에 또 여기 연합 뉴런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자, 대뇌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뜨거웠구나. 그러니까 내가 뛰고 난 다음에 이제 뜨거웠구나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척수반사를 먼저 이렇게 일으키고 자, 경로가 대뇌로도 당연히 전달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라고 본다면 대뇌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감각이 온다. 그리고 대뇌로 올라간다면 A 다음에 B를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대뇌에 있는 연합 뉴런 C를 통하고 그 다음에 D를 이제 통해서 E 운동 뉴런을 통해서 근육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짚고 자 대뇌에서 명령을 내려 그것을 집어서 올려라. 그래서 근육을 통해 명령이 내려오면 그걸 내가 집어서 올리는 이런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척수반사의 경로 이거는 조금 전에도 봤어요. 척수반사는 척수만 통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들여서 이렇게 온 감각이 F라는 연합 뉴런,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을 통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로 명령이 이렇게 자 나가는 이렇게 자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 각각의 경로 대뇌를 통하는 경로와 그 다음에 이 척수 반사의 경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자 대뇌로 가는 경로 따져주면 되고 그 다음에 척수 반사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데 어렵진 않은데 반드시 정리해 놔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자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우리의 말초신경계에 가도록 하죠. 말초신경계는 구조적으로 자 뇌에서 나오고 있는 신경 이것은 뇌신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뇌에서부터 나오는 신경은 뇌신경. 자 좌우 12쌍으로 구성이 된다. 양쪽으로 뻗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척수신경은, 자,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 이것은, 자, 좌우 31쌍으로 구성이 된다. 이건 이제 구조적인 분류이고, 그 다음에 구심성과 원심성, 이건 기능적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구심성과 원심성. 자, 구심성은 감각신경이죠. 감각신경, 구심성 신경, 뭐 이제 더, 뭐, 알고 있으니까 이미 요거는 그 다음에 원심성 신경 위로 갈게요. 원심성 신경 우리의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는 것. 그죠? 자, 반응기관이 골격근이다. 자, 골격근에 자 이제 명령을 전달하는 원심성 신경은 채성신경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뇌의 지배를 받고요. 골격근에 명령을 전달한다. 움직임을 일으킨다. 자, 그리고 이 채성신경 이것은 한 개의 보통 뉴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동 뉴런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운동 뉴런의 말단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서 골격근에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되겠죠? 방금 하나의 뉴런, 하나의 신경이 명령을 전달한다. 그래서 신경절은 시냅스가 있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뉴런이 있고, 이렇게 뉴런이 있으면 여기가 시냅스잖아요. 이렇게 시냅스가 형성되는 곳이 신경절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채성신경은 운동 뉴런 하나가 이렇게 명령을 전달한다. 그래서 신경절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장기관, 각각의 내장기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원심성 신경은 채성신경과 자율신경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죠? 앞에서도 요거는 자, 분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신경 같은 경우 내장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명령을 전달하게 되고요. 이 자율신경을 우리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우리의 뭐 연수나 척수, 중간내 이런 데에서 요런 중추에서 나오는 명령을 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근이나 내장근, 분비샘, 자 내분비샘,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 이야기했었죠. 자 요런 곳으로 정보를 명령을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중간내나 연수나 척수로부터 뻗어나온다. 자, 반면에 우리의 채성신경은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되겠죠,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교감과 부교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자, 고생 많았습니다.